자, 오늘부터는 그 버밍햄 학파 얘기를 하겠습니다. 버밍햄 학파라고 하는 게 버밍햄이라고 하는 대학에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그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y, 이게 약자입니다. CCCS라고 그래요.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y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웠어요. 그 초대 원장이 호가트라는 사람이고요. 호가트라는 사람이고 2대 원장이 스튜어트 홀입니다. 그다음에 그 제자뻘 되는 사람이 이제 해치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문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은 레이먼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 기나긴 혁명이라고 하는 이 책이 그 스튜어트 홀의 선생이에요.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50년대 이전까지 이렇게 문학 텍스트에 한정돼 있던 사람들이 문화 이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기나긴 혁명, 우리말로 기나긴 혁명이라고 써진 건데, 그래서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은 호가트가 썼던 그 교양의 효용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거는 뭐 버밍의 학파는 아니지만 그 역사학자로서 아주 유명한 그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고 하는 톰슨의 책에도 대단히 영향을 주고 많은 논의를 그 영향을 준 시작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나중에 스튜어트 홀이나 해축이라고 하는 그 하위 문화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김에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를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살았던 시대라는 게 이제 1950년대 말에서 이제 60년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첫째는 이 풍요가, 소위 이제 경제적인 풍요가 누리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유럽뿐만 아니고 영국도 그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냐면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학문적인 그 요청이 생긴 거예요. 소위 이제 막시즘에 대한 반성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착목했던 개념이 뭐냐면 대중이에요, 대중. 여태까지는 그냥 뭐 저 하층 계급, 뭐 상층 계급 아니면 자본가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구분을 했다가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 특히 물론 이제 하층 대중이죠. 하층 노동자 대중인데 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포착할 것인가, 이게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가졌던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삶의 어떤 대중의 문화적인 삶의 양식, 그래서 그 일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일상이 문화라는 말 아주 유명하게 남긴 말이 그 말이에요.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유행처럼 남긴 말이 일상이 문화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일상의 문화 속에 스며 있는 대중, 노동자 대중의 문화를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역사 속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은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40년대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그 1840년대 이전까지는 노동자 대중이 글을 잘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뒤부터 사람들이 이제 국민 그 교육, 그 소위 이제 국민 교육이 시작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설책을 읽고 신문을 읽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보기에는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 내가 하위 계층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생겨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long revolution이라고 하는 거, long이라고 하는 말의 길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을 정치적인 혁명이라고 하고, 1830년대 40년대를 이제 노동자들이 어떤 이 투표권 참정권을 갖는 것을 경제적인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냐면 아직도 이제 이 책이 196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1960년대까지도 아직 그 레볼루션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보기에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이 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같이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 변혁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막시즘은 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세상을 보니까 제대로 못 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대중의 개념, 계급의 개념, 그 다음에 생활 양식, 그 다음에 감정 구조란 말을 써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structure of feeling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회 변혁을 논의했던 마크시즘의 시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인 변혁이라는 개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대단히 많이 인용이 돼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무슨 New Left Review라고 하는 소위 신좌파적인 잡지가 영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여태까지 좌파 운동, 마크시즘의 운동은 독일이 주로 주도를 얘기했는데 1960대 초반이 되면 그 New Left Review라고 하는 잡지가 주도가 되면서 여기에 뭐 레이먼드 윌리엄슨이 나중에 무슨 스튜어트 홀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 계급의 문제, 문화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기고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학파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년대의 좌파를 신좌파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식의 어떤 계급 논의가 아니고 새로운 문화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한 계급 연구 혹은 마크시즘 연구라고 해서 신좌파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 모든 그 논의에 이 기나긴 혁명이라고 하는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책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줬다.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 페이지를 펴면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12페이지에 보면 특정한 문화적인 제도와 형식에 관한 역사를 내가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14페이지에 보면 아주 그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주의의 혁명과 산업혁명의 복잡한 상호작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난해한 사회사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혁명, 그럼 그건 자유주의 시대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회주의 사상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제 그거였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나 제3의 혁명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아마도 모든 혁명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혁명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혁명이다. 이게 바로 이제 롱 레볼루션이라는 이 책에서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강조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정치혁명, 경제혁명 이 얘기를 주로 얘기했다. 그걸 우리가 그 정치 사상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까지. 근데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와서 나는 보기에 사회 변혁의 끝은 문화혁명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론 15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몸담는 15페이지 위에서 6번째쯤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 형태에서 교육의 조직 및 내용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구조에서 예술과 오락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는 민주주의와 산업 진보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산업주의의 상호작용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도 했다가 뭐냐면 생활 방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다가 또 뒤에 가면 감정의 구조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의 상호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영문학 쪽에서는 주로 소설 분석, 신문 분석 이렇게 텍스트 분석을 했어요. 물론 이 책에서도 이 기나긴 혁명의 뒤에 그 2부, 1부에서는 주로 이 문화 이론이라는 게 뭔지를 얘기하다가 2부에 가면 처음에 교육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언론 얘기하고 그 다음 무슨 독서 대중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는 무슨 연극 형식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문학적인 냄새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사회나 경제하고 어떻게 그런 대중소설, 연극, 언론이 어떤 상호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사람들의 감정구조 혹은 일상생활의 문화 혹은 생활방식, 커뮤니케이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연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문학이 텍스트를 벗어나서 사회 구조와의 관계 혹은 사회적인 권력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개인이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나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영문학자들은 언어학이나 그런 문학 이론에 파묻히는 게 아니고 사회과학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된 책입니다, 이게. 자, 그게 이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챕터에 가면 창조적인 정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챕터가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창조적인 정신, 예술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 안에서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호머부터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여러 가지 그 예술가의 이론들, 소위 창조적인 글쓰기, 무슨 희곡 쓰기, 소설 쓰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식의 어떤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텍스트 안에 머물고 있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것들이 그런 그 어떤 창조적인 정신으로 표현된 소설이나 희곡이나 무슨 글쓰기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사회적인 구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그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학습과 재학습은 사회 조직과 전통에 의해 가능하게 되기에 엄청나게 복잡하고도 강력한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몸짓, 언어, 음악, 수학은 모두 이런 류의 체계이다. 우리는 이것들을 별개의 체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본질을 조금이라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학습이라는 전체적인 과정의 맥락을 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틀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틀이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1840년대 이전과 1840년대 이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840년대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택적 친화성이라고 표현해요. 시대적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적인 변화를 보면 그 이전과 이후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일상의 문화가 달라지고 감정 구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